이번 프로젝트는 유명한 고전 게임인 팩맨입니다. 팩맨을 만들기 위해 먼저 맵을 제작해 두었는데요. 벽돌 사이즈를 20,20으로 하고 가로에는 총 21개의 벽돌과 세로에는 총 21개의 벽돌이 올 수 있도록 윈도우 화면을 840,840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맵을 좀 더 쉽게 제작하기 위해서 저는 텍스트 파일을 이용하였는데요. 이 텍스트 파일을 보게 되면 0에서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1에서는 벽돌을 그리고 8에서는 포인트를 그리도록 맵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어올 수 있도록 fstream 파일 스트림을 헤더에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열어서 만약에 실패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파일을 열었으면 이 스트링에다가 한 줄씩 읽어오는 겁니다. 한 줄 읽어오면 여기 먼저 읽어오겠죠. 이제 여기서 숫자 하나씩 확인하기 위해 컬럼을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첫 번째부터 이 스트링 사이즈까지 하나씩 확인해서 1이면은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8이면은 포인트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맵 드로우를 해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아까 텍스트 파일과 비교하면 1에서는 벽돌이 있고 8에는 포인트가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어 팩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줄은 오른쪽으로 가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거는 위로, 그리고 왼쪽 아래, 다음과 같은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텍스처로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스프라이트에다가 이 이미지를 넣어줄 건데, 이 이미지 전체를 넣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랙트를 통해 사각형 부분만. 근데 이제 그 사각형 부분은 이거 앞에 두 개는 이 이미지 상에서의 위치 0,0이니까 여기죠. 그리고 팩맨의 사이즈 40,40 이만큼을 잘라서 플레이어에게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지션이고, 저는 포지션 초기값을 400,600으로 두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마다 이미지가 바뀌려고 저는 그렇게 구현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드로우에서 보시면 만약에 50ms가 지났다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플러스 40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제 한 바퀴, 여기가 200이거든요 돌아서 다시 올 수 있도록 나머지 200 나머지로 만들어 두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게 되면은 이거는 계속 이쪽으로 한 칸씩 시간마다 이동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방향을 따로, 만약에 이제 현재 방향이 오른쪽이면 0으로 제가 만들어 이제 설정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면 맨 첫 번째 줄로 가겠죠. 그리고 위면 두 번째 줄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게 되고, 곱하기 40으로 이미지 이렇게 칸씩, 그리고 40,40 이미지만 읽어오도록 해서 텍스처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먼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어를 만들어 두고, 그리고 플레이어를 일단 그렸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플레이어가 계속 뻐끔뻐끔 하는 애니메이션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동에 대해서 할 건데, 먼저 키보드가 위 버튼이 눌리면
입력한 방향, 다이렉션은 입력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 위로, 이건 아래, 이건 오른쪽 왼쪽. 그리고 설정을 다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의 이해를 좀, 제 알고리즘의 이해를 돕고자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보시게 되면 이 검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 다 벽돌이고요. 그럼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40일 테고, 그리고 여기도 40이겠죠. 그래서 이제 팩맨이 40,40인데, 만약 이쪽 방향으로 입력이 들어왔으면은 계속 가요. 만약에 그 다음으로 입력 방향이 아래가 들어오면, 만약에 아래로 갈 수 있으면 아래로 가겠죠. 근데 이제 팩맨이 가다가 첫 번째로 멈추는 게 벽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만약에 이 방향을 만약 이쪽에서 이 방향 아래로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현재 방향이 아래로 바뀌는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알고리즘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좀 쉽게 구현하고자, 어차피 팩맨은 X좌표랑 Y좌표가 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부분에서만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플레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일단 다이렉션 입력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입력한 방향이죠. 방향이 이제 입력이 너니 아니면 can change direction.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면 true로 이제 하고, 여기는 false로 리턴해 주는데, 아까 저희가 맵을 읽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팩맨 위치에서 여기는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인데, 이제 그 부분이 1이다. 그러면 이제 벽이 있는 거죠. 앞에. 그 방향 앞에 벽이 있는 거고, 이 어라운드를 바로 이 다음 체크고라는 함수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현재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 체크고에서 현재 방향으로 가는 도중에 만약에 현재 방향이 위다. 그러면 아까 어라운드 위가 그 현재 위치에서 위잖아요. 0이 위건. 네, 0이 위니까 이때 이게 벽돌이다. 그러면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다 같은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방향으로 갈 수 없으면은 이제 벽에 부딪힌 거니까 이제 현재 방향은 none이 되고, 만약에 입력한 방향, 이거는 입력한 방향이거든요. 내가 입력한 방향이 갈 수 있다. 아까처럼 똑같이 체크고 해서 갈 수 있으면은 이제 현재 방향이 내가 입력한 방향으로 바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ove를 계속하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누르면 계속 가다가 벽이 만나면은 멈추게 되고, 만약에 가는 도중에 제가 다른 만약에 윗방향 입력을 더 주면 윗방향 갈 수 있을 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먹는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간단하죠. 포인트이시라는 함수를 플레이어 클래스에 만들어 두었는데, 아까 제가 만들어 둔 포인트, 이 맵에 있는 벡터 있죠. 포인터에서 그거를 하나씩 이제 get global bounce를 통해서 포인트의 사각형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플레이어랑 겹치게 되면 이제 포인트는 먹는 거고, 그 포인트는 이제 그 벡터에서 사라지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포인트 먹는 소리를 내고자 이 포인트 사운드를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업데이트에다가 넣어주면 되고,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확인하게 되면
네, 포인트 웨이브 있죠? 이거를 소리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먹으면은 네,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령은 플레이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다른 거는 유령은 계속 움직이고요. 네, 유령처럼 그려볼까요? 유령은 계속 움직이고 반대 방향으로는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알고리즘을 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거의 플레이랑 똑같은데 달라진 부분이 choose direction이에요. 이 함수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만약에 현재 방향이 이제 위랑 아래면은 네, 오른쪽 아니면은 이제 왼쪽으로 가야만 하죠. 근데 이제 목적지가 만약에 40,80이다. 움직이지 않는 만약에 구석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작으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정해진 길로만 가게 되거든요. 만약 40,80인데 40,80이 계속 왼쪽에 있으면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서 그 길을 도착하게 되는 거죠. 전 좀 그런 거를 좀 방지하고자 50% 확률로 네, 만약에 네, 50% 확률로 이제 그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원래 내가 진행했던 방향으로 가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이 라이트 레프트 때는 이제 위아래로 아까랑 똑같고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랑 다른 점이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넌이라는 것을 없앴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또 함수를 추가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플레이어일 때 이 컬 다이렉션이 넌이 되는 순간이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콜리션 체인지 다이렉션 해가지고 부딪혔으면은 만약에 목적지가 왼쪽에 있다 그러면 이제 어라운드는 네, 플레이랑 똑같은 거죠. 이제 왼쪽으로 갈 수 있으면은 왼쪽으로 가고 만약에 왼쪽으로 못 간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갈 수 있는 방향이 이제 오른쪽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위아래로 현재 움직이는 중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코딩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고 있었던 경우에는 네, 또 똑같이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플레이랑 똑같이 마지막에 뭐 체크고 다이렉션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은 현재 방향을 그 방향으로 바꾸는 거고요. 고스트를 하나만 만들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만들 거기 때문에 고스트 매니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최종 게임 목표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지를 총 3개로 나눌 거고 그리고 스테이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타겟 0초부터 5초까지는 구석을 타겟으로 할 거고 5초부터 15초는 같은 구석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15초부터는 이제 팩맨을 타겟으로 해서 유령들이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초가 지날수록 점점 난이도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스트 매니지에서 고스트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플레이랑 똑같이 네, 왼쪽일 때는 0 해서 그냥 방향에 따라 네, 눈동자만 바뀌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너 이제 80,40은 이제 왼쪽 위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 왼쪽 아래 네, 구성 4개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목적지로 주고 첫 번째 목적지로 주고 그리고 그 벡터에다가 일단 고스트 2개를 넣고 양쪽으로 처음에 퍼지도록
네, 왼쪽, 오른쪽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스트 클래스에서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로 갔죠. 그래서 5초까지는 이제 아까 주었던 목적지로 타겟으로 해서 가고, 5초 이후 5초부터 15초까지는 뭐 랜덤으로 하나 뽑아요. 뭐 같은 구석이 될 수 있고 다른 구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목적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5초 이후에는 플레이어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15초 이후에는 이제 훨씬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어랑 맞았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고스트 객 글로벌 바운스를 해서 고스트의 사각형을 리턴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플레이어 체크가 있거든요. 여기 고스트 매니지. 그래서 고스트를 하나씩 플레이어랑 인터섹트 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true다 그렇게 되면 네, 여기서 메인에서 이제 죽었으니까 그냥 게임 종료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먼저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구석을 타겟으로 유령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왼쪽 위에 시간초가 있거든요. 15초가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를 타겟으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있게 보셔야 되는 게, 앞서 설명했다시피 100% 오는 것이 아니라 50% 확률로 현재 방향을 가거나 아니면 목적지랑 가까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령한테 잡히면은 게임이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었고요. 스테이지를 먼저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지, 텍스트 스테이지를 만들어 두었는데, 폰트를 받고, 그리고 색깔은 검은색, 그리고 맵 정가운데다가 이 스테이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맵을 그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거는 글씨 크기 해서 스테이지는 지금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스트링으로 바꿔서 가운데다가 그려줄 것이고요. 그리고 고스트 매니지에서 저는 스테이지별로 이제 시간 단위를 10초, 9초, 8초로 해서 점점 난이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도록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지별 시간 단위죠. 19, 8 그리고 스피드 배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고스트에 보시면은 그 스테이지별 단위 시간이 지나면은 고스트를 2마리 추가하는데, 이때는 4마리까지만 만들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인덱스로 막아두었고요. 생성자랑 똑같이 2마리를 만들고, 그리고 스피드 변하는 거는 이제 20초다. 스테이지 1에서는 20초가 지나면은 초기 만들어졌던 고스트 2마리만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 증가하고, 그 다음 30초 뒤에는 추가로 된 고스트 2마리가 속도가 증가하고, 40초 뒤에는 이제는 최대 속도, 이게 속도가 4거든요. 이건 4여서 이때는 최대 속도로 올라가고, 50초 뒤에는 50초에는 그러면 이제 최고 난이도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두었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운데 스테이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0초 뒤에 2마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초 뒤에는 초기 2마리만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이제 초기 2마리만 속도 빨라진 것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게임에 흥미를 더하고자 아이템을 추가하였는데요. 이 아이템은 스테이지별로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게 된다면 3초 동안 저는 그 팩맨이 투명화가 돼서 이제 유령한테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포인트랑 다르게 사각형으로 빨간색으로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맵 제작 당시 8은 포인트였는데 이거는 7로에서 이제 초기 팩맨 위치 정반대에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7일 때는 이제 아이템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플레이어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 고스트 모드는 좀 안정적인 부분이잖아요. 안전한 부분. 그래서 그 고스트 모드가 아닐 때는 배경음악으로 저는 경찰 사이렌 소리를 깔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템을 먹게 되면은 저 사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안전한 기분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플레이어에서 보면 고스트 모드에서 아이템이 이제 플레이어랑 겹치게 되면 아이템은 이제 맵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재시작해요. 3초를 재기 위해서. 그리고 폴리스는 사운드는 정지하고 고스트 모드 트루 해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확인하죠. 아직 아이템을 안 먹었으면 계속 확인해요. 체크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먹고 고스트 모드가 트루가 되고, 그리고 클락이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3초가 되면은 이제 고스트 모드는 다시 없어지고 이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고스트 모드가 트루일 때는 플레이어가 다른 모양이 되잖아요. 일반이랑. 그래서 이거는 원래 플레이어 그 이미지에서 이제 색깔을 하얀색으로 해서 유령인 것처럼 받아온 그림 이미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트루일 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스트 모드일 때는 잡히면 안 되잖아요. 안 잡히니까 매니지에서 고스트 모드가 트루이면은 플레이어 체크가 아니죠. 이거는 메인에서 한 건데 이때잖아요. 잡히면 죽는 순간 이게 안 잡히는 거죠. 펄스로 나오니까. 여기 이제 폴리스 사운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포인트를 다 먹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스테이지 플러스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초기 값으로 바꿔주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3단계까지 다 깼는데 포인트 다 먹었다 그럼 이제 완전 클리어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빅토리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고스트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여기 빨간색 아이템을 먹게 되면은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고스트도 지나갈 수 있고 사이렌 소리도 3초 동안 멈추게 됩니다. 현재 스테이지 1이기 때문에 지금 10초 단위로 이제 고스트들이 생기고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하게 되면은 아이템이 새로 하나 생기고, 그리고 고스트가 생성되는 시간이 이제 9초로 빨라졌죠. 그리고 9초 뒤에 초기 2개 유형만 빨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네, 이렇게 해서 팩맨 게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